퇴직 후 마주한 녹록치 않은 현실에 당황하기도 했지만 그녀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남들에게 보이는 이미지였다. 하잘것없는 외로운 존재가 되지 않기 위해 우아한 백조인 척 해야 했다. 그것은 그녀 자신마저도 속여야 비로소 완벽해지는 것이었다. 백조놀이. 이유림. 은하가 5,000원짜리 하늘색 플라스틱 의자를 밟고 올라선다. 옷장 선반에 12개의 더스트백이 줄지어 있다. 그녀의 우울과 고독과 허영심으로 빚어진 결과물이다. 이번 달 할부가 끝난 금색 체인에 아이보리색 양가죽 핸드백을 집어들었다. 상의는 실크 블라우스, 하의는 빈티지한 청바지를 입는다. 크림색 앵글 부츠를 신고 전신 거울 앞에 선다. 핸드백까지 완벽하다. 황금빛 햇살이 눈부신 바람들기 좋은 날, 카페로 들어서는 그녀를 본 친구들은 부러운 시선으로 그녀의 아래 위를 훑는다. 몇몇 친구들은 팬케이크 위에 뿌려진 메이플 시럽을 이미 핥고 있었다. 일주일 전 한국에 도착해 시차 적응이 안 됐다며 수키는 1시간 늦게 요란을 떨며 들어서자 두꺼운 목에서 황금색 부엉이 메달이 간신히 대롱거린다. 수키는 명함만한 마그네틱을 하사품이라도 되는 듯 하나씩 나누어 준다. 밀라노 글씨와 고대의 성과 광장이 오밀조밀 들어있다. 니들 이태리 가봤냐? 가봐. 정말 좋더라. 남편이 1년에 2-3번은 나가자고 하네. 유럽이 비싸서 그렇지 좋긴 좋아. 모든 게 다 예술이야. 우리도 한번 꼭 가자. 1살이라도 젊을 때. 1년에 2-3번씩 그게 돈이 얼마니? 우리 나이면 이제 여유 있을 때 아니니. 즐기면서 살아도 억울하다 야. 이탈리아 남자들의 야릇한 미소와 다디단 납작 복숭아 등등 수키는 쉴 새 없이 땄다 따발총이다. 수키의 이태리 이야기가 길어지자 친구들의 고개가 좌우로 슬슬 흔들린다. 이탈리아에 가서 입맛도 변했는지 평소엔 쓰다고 입에도 안 대던 아메리카노를 잘도 홀짝거리는데 그때마다 수키의 살집 두터운 손가락 마디에서 알사탕만한 진주가 반짝했다. 니들 오로라 들어봤지? 우리 오로라 보러 핀란드 가자. 내 버킷리스트 중 하나야. 얼마나 황홀하면 영혼의 샤워라고 한대. 가자. 은하는 친구 한 명 한 명에게 눈맞춤하며 표정을 살핀다. 친구들은 이미 홀려 오로라에 빨려 들어가는 듯 했다. 그럼 그렇지. 니들은 나를 거역하면 안 돼. 지식 백과에서나 찾아보는 오로라. 고위도 지방의 발광 현상을 내가 말하지 않으면 꿈이나 꾸겠니? 은하는 그렇게 속으로 읊조리며 오로라 동의 분위기를 확신한 후 종지부를 찍는다. 미녀들이 오로라와 함께 핀란드에서 발광한단다. 친구들은 소녀처럼 깔깔대고 처녀처럼 부풀었다. 그 새에 수키도 이미 이태리는 잊었다. 그녀들의 눈동자는 아주 먼 오랜만에 밤하늘의 별처럼 총명하게 반짝였다. 2시간 전 카페 구석자리를 차지한 그녀들의 얼굴은 좀 주름지고 어깨는 후덕했다. 오래전 접혀진 색종이 같은 빛바래고 푸석한 중년 여성들이다. 하지만 그녀들의 얼굴은 발그레하고 검은 눈동자는 짙어지고 목소리는 높아지며 만장일치로 초겨울의 핀란드 여행이 결정되었다. 각자 여행사의 상품을 알아보고 다음 만날 때 확정하기로 했다. 은하는 스마트폰으로 비대면 여행 적금 통장을 그 자리에서 만들었다. 친구들은 앉은 자리에서 적금 통장을 만들어내는 은하를 신기한 듯 쳐다본다. 역시 은하가 신세대야. 그녀들은 은하를 추켜 세우며 어쨌거나 모든 게 수키 덕분이라고 입을 모았다. 통창으로 들어오는 빛이 어깨 너머로 기울어 갈 즈음 카페를 나왔다.
그녀들은 스마트폰에 새로운 단체 채팅방을 만들었다. 프로필 사진에 그녀들은 어디 가고 죄다 아들, 딸, 손주 사진으로 칠갑이 되어 있다. 은하는 다른 친구들과는 달리 읽기를 끝마친 책 사진을 올렸다. 하지만 아무도 은하의 사진에 관심을 주는 사람은 없어 보였다. 니들 수준이 딱 거기지. 아마 교과서 말고는 만화책도 안 봤을걸. 버스 정류장 의자는 짧은 햇빛을 머금었는지 손바닥만큼 미지근했다. 목을 헤집고 들어오는 바람이 제법 쌀쌀했다. 잘 갖고 다니던 얇은 스카프도 오늘은 없다. 하늘은 저쪽에서부터 어둑해져 오고 가는 빗방울이 은하의 볼을 두드렸다. 그녀는 순간 마법이 풀린 12시에 신데렐라가 떠올랐다. 핀란드 진짜 가는 거야? 아까 열기와 설렘은 서늘한 한 줄기 바람이 가는 빗방울 하나 따위가 싹 거두어 가버린 듯 했다. 그녀는 손바닥으로 입을 2번 찰싹 두드렸다. 버스 창문으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자락 사이로 콕콕 박힌 별들이 보인다. 얼마나 멀리 가야 오로라를 볼 수 있을까? 별이 아름다운 맑은 밤이다. 높은 하늘에서 신비한 동그라미가 에메랄드 그린빛 연기를 뿜어내며 스멀스멀 번지기 시작한다. 에메랄드 그린빛 연기는 꿈처럼 나풀거렸다. 뿌연 휘파람이라도 불고 싶은 밤이었다. 에스키모 사람들의 전설에 따르면 오로라를 향해 휘파람을 불면 오로라가 낚아채간다고 했다. 그녀는 입을 꼭 다물고 깊게 눈을 감았다. 산 사람은 다 살게 되어 있어. 죽은 사람만 불쌍하지. 그 말을 증명이라도 하듯 3번의 계절을 보내고 은하는 훌훌 털고 일어났다. 결혼 2년 만에 자식도 없이 청상 과부가 된 그녀를 주위에서는 아깝다 했다. 그러나 혼자의 생활은 그녀에게 또 다른 삶을 주었다. 아무도 옆에 없다는 건 그녀의 지적 욕구를 채워주기에 충분한 조건이었으니 전문직 프리랜서로 일하며 음악회도 가고 여행도 자주 즐겼다. 결핍을 채울수록 욕망은 더 허허로워졌다. 그러나 주위의 여자들은 은하를 부러워했다. 우리 집 인간은 명도 길다며 저주의 말도 서슴지 않았다. 2년 전 그녀는 스스로에게 주는 선물로 퇴직을 선택했다. 퇴직 후 마주한 녹록치 않은 현실에 당황하기도 했지만 그녀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남들에게 보이는 이미지였다. 하잘것없는 외로운 존재가 되지 않기 위해 우아한 백조인 척 해야 했다. 그것은 그녀 자신마저도 속여야 비로소 완벽해지는 것이었다. 초원 메밀 막국수, 주방보조, 설거지, 한식, 분식, 한바, 경력무관 모집. 3달만 일해도 여행 경비는 충분히 마련되겠네. 그녀는 예금 잔고를 생각했다. 경험은 있으세요? 앙칼지고 지겨움이 묻어나는 목소리의 여자가 전화를 받는다. 아니요, 주방에서 설거지하는 일이라고 해서요. 일은 안 해봤어요. 사무적이고 건성인 듯한 어조로 은하의 전화번호를 물었다. 이건 퇴짜라는 느낌이 왔어도 그녀는 순순히 전화번호를 불러주었다. 신성테크 알바 모집합니다. 나이, 경력, 성별, 무관. 9시에서 5시 30분. 월에서 금, 시급 2길 지급. 구인 광고 보고 전화했습니다. 네, 거주지가 어디세요? 주소 보내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요. 언제부터 출근 가능하세요? 시원시원한 대답에 어리둥절한 건 은하였다. 공단 입구에 통근버스가 있다는 안내를 받았다. 그러나 그런 버스라면 공단에서 일하는 생산직 직원들이 타고 다닐 것이 분명했다. 그녀가 그 사람들과 같은 버스를 탄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었다. 난 여행 비용 마련하려고 잠깐 일하는 것뿐이야. 내가 공단 통근버스를 탄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하루 뒤 출근하기로 약속을 하고도 그녀는 다시 갈등했다.
내가 이런 일을 하다니 말도 안 돼. 차라리 있는 돈 쓰고 앞으로 절약하면 되지 뭐. 아니야, 내가 못할 거 뭐 있어. 한번 해보는 거야. 8시 20분 화장품 회사에 도착하니 주차장이 텅 비어 있다. 직원 카드가 있어야 문이 열리게 되어 있었다. 그런데 아무도 없다. 아침 공기가 유난히 싸늘하게 느껴졌다. 바람이 닿지 않는 큰 유리 옆에 바짝 붙어 섰다. 때마침 노랗고 작은 버스가 도착했다. 젊은 여자, 남자, 그녀 또래 여자, 다양한 옷차림, 다양한 생김새의 사람들이 우르르 내린다. 회사 내부는 크고 반짝거렸으나 삭막했다. 그럼에도 반짝거리는 바닥을 미화원 아줌마는 연신 걸레질을 해대고 있었다. 오늘 처음 출근했는데요. 어디로 가야 해요? 그중 나이 들고 순해 보이는 미화원에게 물었다. 신성이에요? 네? 아, 네. 신성 맞아요. 구인 광고를 낸 곳이 인력 파견업체인 줄 진즉 알았어도 달라질 건 없었다. 신성에다 이름 쓰고 사인해요. 종이 위에는 굵은 사인펜으로 신성이라고 쓰여 있었고 그 아래 필체가 제각각인 이름과 사인이 마치 검불처럼 뉘어져 있었다. 검정 노끈에 매달린 볼펜을 집어들고 이름을 썼다. 조은하. 신성 입구로 들어서자 바닥에 슬리퍼가 어지럽게 흩어져 있다. 난잡한 만큼이나 소란스런 여자들의 소리가 들려왔다. 은하는 하루아침에 부자 아빠를 잃고 가난한 고아 소녀가 된 것 같은 서름이 목으로 올라왔다. 내가 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지? 내가 이 여자들하고 섞여서. 가방과 재킷을 삐거덕 소리나는 사물함에 쑤셔 넣었다. 탈의실이라는 그곳은 말도 안 되게 비좁았다. 간신히 자리를 잡아 바닥에 무릎을 세우고 앉았다. 지식인이라 자부하는 그녀 머릿속에 어줍잖은 노동법과 근로복지법과 전태일을 떠올렸다. 익숙한 듯 다리를 반으로 접은 여자들은 자기 할 짓을 다 했다. 쇼핑백에서 종이컵과 보온병을 꺼내 커피를 마시고 누군가는 뻥튀기를 풀었다. 은하의 손에도 뻥튀기 한 봉지가 쥐어졌다. 몇 번을 입을 달싹대다 바로 앞에서 무릎을 세운 여자에게 일이 힘들지 않냐고 물어보았다. 안 힘든 일이 어디 있어요. 다리는 좀 아파요. 하루 종일 서 있어야 하니까. 마치 감정 없이 말하려고 애쓴 것 같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아무도 은하에게 관심 주지 않아서 새로운 소식도 없는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었다. 알 수 없는 외침에 사람들이 웅성대며 일어섰다. 슬리퍼를 신고 나눠주는 헤어캡을 썼다. 어두운 계단을 짚어가며 아래로 두 층은 더 내려간 것 같았다. 어느 순간 깨끗하고 환하게 정돈된 작업장이 나타났다. 카랑카랑한 쇳소리가 첨가된 여자 목소리가 들려온다. 두 줄로. 사람들은 일제히 두 줄로 섰다. 은하도 누군가의 뒤에 섰다. 카랑카랑한 목소리의 주인공 목에 빨간 줄에 사원증이 걸려있다. 작업실장이란 고딕체 글씨와 실물보다 몹시 잘 나온 사진이 박혀있다. 자, 이 두 줄은 여기로, 이 두 줄은 저기로, 이 두 줄은 나를 따라서. 은하는 하필이면 작업실장 그 여자 바로 앞에 배치되었다. 배치된 자리는 지시 없이는 절대 바꿀 수 없다. 화장실은 쉬는 시간에 간다. 작업 시간에 핸드폰 절대 금지. 흰 벽에는 서리빨 같은 A4 용지가 납작하니 붙어 있었다. 생전 처음 라인 작업에 동원된 은하. 은하는 하늘의 별처럼 빛나야 하는데 지하의 밀실에 갇혀 반복된 작업을 하면서 이내 그녀의 손목은 아릿하고 이마에 식은땀이 났다. 지게차가 들어오면서 약 5분 정도 시간이 비었다. 그럴 때마다 작업실장은 사람들을 재빠르게 배치했다. 넌 저기 가서 박스 정리하고, 넌 저기 붙이는 거 도와주고, 나머지는 바닥 청소. 손이 놀면 안 돼. 거기 빨간 티 아줌마 입구에 박스 붙이는 거 가서 도와요.
뭐? 빨간 티 아줌마라니. 저런 여자가 감히. 그녀는 수치심으로 얼굴이 화끈거렸다. 빨간 티 아줌마 제자리. 은하는 최대한 빠른 동작으로 고분고분 제자리로 돌아왔다. 작업실장은 그녀보다 10살은 어려 보였지만 되지도 않게 오만해 보였다. 부스스한 단발 펌머리에 스프레이를 얼마나 뿌려댔는지 전혀 흔들림이 없다. 네모난 얼굴에 갈매기 모양의 눈썹하며 주홍색 립스틱이 서로 따로 놀았다. 게다가 파운데이션은 눈가 주름마다 잔뜩 끼어 있고 그 아래 푸르스름한 기미가 살짝 보인다. 또래의 여자들은 작업실장에게 사탕이며 비타민을 쥐어주며 아첨에 웃음을 짓는다. 점심시간 종이 울리고 화장실을 다녀왔더니 작업장에는 아무도 없었다. 은하는 자신이 지하 몇 층에 있었는지 도무지 생각이 나지 않았다. 두리번거리며 갈팡질팡하던 그녀는 걸음을 멈추었다. CCTV 카메라. 이 회사 어디서 길을 잃고 헤매는 자신을 킬킬대며 보고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희미한 빛을 따라 용케 식당 건물에 도착했다. 넓은 식당에서 밥을 먹는 사람은 몇 안 됐다. 액젓 냄새, 진동하는 청경채, 말라 비틀어진 어묵볶음, 기름이 둥둥 뜬 두부국. 그녀를 포함해 식당에 있던 몇 명은 무표정한 얼굴로 스마트폰을 보며 수저질을 했다. 탈의실의 외부 식당에서 점심을 해결하고 온 사람들이 떠들썩하게 몰려들어왔다. 공장 다니면서 점심 한 끼 대충 먹으면 되지. 지들이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았다고. 가짜나서. 나 같은 사람도 회사 식당에서 먹고 왔다고. 뜨겁고 달콤한 커피 생각이 간절했지만 아무에게도 말 붙이고 싶지 않았다. 내일은 커피하고 종이컵을 꼭 챙겨와야겠어. 그녀는 스마트폰 메모장에 커피, 종이컵, 보온병을 입력했다. 그때 작업 시작 종이 귓전을 때렸다. 빨간티 아줌마, 그 옆하고 자리 바꿔. 이거 이렇게 살짝 기울여서 팍 누르면 되니까 해봐요. 작업실장은 세상에 이렇게 쉬운 일이 또 있겠냐는 투로 은하에게 지시했다. 그러나 그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었다. 아니, 그게 왜 안 들어가? 봐, 이렇게 쑥, 이렇게 쑥. 안 돼? 바로 코앞에서 작업실장이 직접 시범을 보이고 소리를 질러댔다. 그녀는 이 여자가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러나 더 큰 소리로 묻고 싶었다. 이때 은하 앞으로 지나가는 물건을 처리 못해 다음 라인으로 넘어간다. 은하는 허둥대며 지나가는 물건을 잡아보려고 팔을 뻗었다. 팔이 닿지 않아 줄 맞춰 내려오던 물건들이 뒤죽박죽 엉키며 라인 밖으로 떨어져 보기 좋게 박살이 나고 만다. 멈춰! 그만! 아줌마 뭐 하는 거야? 은하를 노려보는 작업실장의 눈밑이 더욱 붉어졌다. 은하 덕분에 팽팽 돌아가던 라인이 멈추고 쉬는 시간이 생겼다. 은하는 작업장 바닥에 기듯이 엎드려 유리 조각을 주웠다. 다시 해봐. 이렇게 쑥쑥. 너는 공장에서 닳고 달아서 그게 쑥쑥 잘 들어가지만 오늘 처음 해본 내가 그게 쑥쑥 들어가겠냐. 야, 이 공수나. 차마 겉으로 내뱉지 못한 말들이 컨베이어 돌아가는 소리에 묻히고 있었다. 아줌마, 다시 그 자리로 가요. 은하에게 향하는 시선들이 싸늘하고 따갑게 달라붙었다. 이마에 식은땀이 나고 등도 끈적끈적했다. 퇴근 시간까지만 무조건 버티자. 저 여자들이 하는 걸 내가 못할 수도 있나? 그동안 내가 너무 편하게 살았나? 오직 그녀의 머릿속은 퇴근뿐이었다. 갑자기 식은땀이 계속 나더니 뒤이어 몸이 으슬으슬해 왔다. 머리도 띵한 것이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명치쯤에 뭔가 걸린 것 같기도 했다. 육신의 고달픔을 몸 전체로 호소하고 있는 것 같았다. 점심 먹고 뜨거운 커피 한 잔만 마셨어도. 작업장의 시계는 2시를 몇 분 남기고 있었다. 두통이 더 심해지고 속에서 뭔가 넘실대려고 했다. 그녀는 작업실장에게 다가갔다. 저 죄송한데요.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조퇴를 해야겠어요. 네? 작업실장은 자신의 스마트폰을 들여다본다. 제가 웬만하면 버텨보려고 했는데 이름이 뭐죠? 그녀가 하려던 말은 작업반장의 드센 소리에 오그라들고 만다. 조은하요. 신성이죠? 신성의 조은하 씨 지금 좋대요. 네네. 시동을 걸고 집까지 8km. 아이고, 소리를 번갈아 내며 운전했다. 집에 도착한 은하는 곧바로 욕실로 뛰어들어갔다. 위 속에서 뭔가 밀어내고 있었다. 변기를 붙잡고 한참 구토를 했다. 화장품 공장 구내식당에서 먹은 점심을 전부 쏟아냈다. 양치질을 하고 옷을 훌렁훌렁 벗었다. 난방을 강으로 올리고 스마트폰 전원을 끄고 침대에 누웠는데 머릿속도 텅 비고 위도 비었다. 온몸에 땀이 나고 신혈이 났다. 다음 날 늦은 시간까지 고요하게 잤다. 은하의 모습은 실크로드를 넘나들다 마침내 돌아온 탕자와도 같은 지쳐 있으면서도 평온한 모습이었다. 신성의 담당자에게서 오전에 2번 전화가 와 있었다. 저 조은하라고 하는데요. 너무 아파서 조퇴했어요. 출근한 게 아까워서 참으려고 했는데 도저히 참을... 통장 사본 사진으로 보내주시면 입금해 드릴게요. 작업실장도 신성 담당자도 그녀의 말을 싹둑 잘랐다. 38,480원 입금되었습니다. 타행 계좌 입금인 신성. 은하의 스마트폰에 은행 입출금 알림이 왔다. 점심시간 1시간 제외하고 정확한 금액이 입금되었다. 따뜻하게 데운 물을 한 잔 마셨다. 절망이건 희망이건 상관없이 몸이 완전히 회복되려면 한숨 더 자야 했다. 오렌지빛 가로등이 켜진 하르스타트 상공에 한 줄기 녹색 빛이 보인다. 와, 저건 오로라 아닐까요? 오로라. 엄청나. 여행자들이 웅성거린다. 점점이 떠있는 깨진 얼음을 징검다리 삼아 고꾸라질 듯이 헤엄쳐 간다. 가슴이 시리도록 벅차다. 에메랄드 그린의 서치라이트 향연이 펼쳐지며 신비롭고 몽환적인 색상의 커튼이 차례로 열렸다 닫힌다. 하늘을 향해 광선을 뿌리며 빛의 흐름을 이끄는 북두칠성을 향해 쏟아져 가는 빛은 부서진 무지개였다. 까만 하늘을 물들이는 빛의 마술쇼, 오로라. 매서운 추위에 딱딱거리는 부리는 꼭 다물었다. 가라앉지 않으려고 수백 번의 발길질을 반복했다. 우아하고 당당한 자세로 앞으로 나아간다. 새벽과 햇살의 여신 오로라를 향해. 얼음 수면 위로 한 줄기 빛이 번쩍 비추었다. 거기에 비친 건 백조 한 마리. 아니, 백조가 아닌 그건 꿈이었다. 매달 갚아 나가면 되는 거지. 남들도 다 그렇게 한다던데. 은하는 스마트폰에서 카드 앱에 로그인했다. 현관벨이 울린다. 이마를 찡그리며 인터폰 화면을 본다. 키 작은 여자 둘과 덩치 큰 남자 하나. 누구세요? 나야, 동서. 그녀가 동서라고 불리운 게 언제였는지 생각이 나지 않았다. 문을 열었다. 셋 다 모르는 얼굴들이다. 나야, 나, 동서. 얼굴보다 목소리가 더 강렬한 기억으로 다가온다. 이미 인연을 끊어버린 죽은 남편의 식구들. 어떻게 집을 찾으셨어요? 전화번호도 바뀌었는데 어떻게 여길 아셨어요? 그녀는 상상도 못했다. 얼굴도 잊었던 죽은 남편의 식구들과의 재회가 이토록 눈물겨울 줄은. 동서 잘 살기만 바라지 우리가 찾으면 뭐하겠어. 그래도 이렇게 잘 살아줘서 정말 고맙다. 법원에서 주소만 알려주더라. 예전에 사둔 제주도 그 골짜기 땅을 사겠다는 사람이 생겼어. 누가 낚시터를 하겠대. 동서가 재혼을 안 했으니까 서방님 대신 공동 상속인 중 한 명이거든.
필요한 서류는 시기가 알려줄 거야. 이미 덩치 큰 성인이 되어버린 조카가 고개를 끄덕여 보인다. 옆에 앉은 그의 아내는 안타까운 눈으로 은하를 측은하게 바라본다. 그날 밤은 별이 깊고 투명하고 맑은 밤이었다. 젊음을 간직한 남편이 등대처럼 저편에 서서 은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뒤로 황홀한 에메랄드 그린 빛의 향연이 펼쳐지고 그 빛은 꿈처럼 나풀거리며 두 사람의 주위를 감싸 안는다. 은하는 하마터면 휘파람을 불 뻔했다. 눈부신 밤하늘, 어둠을 뚫고 비행기 한 대가 오로라처럼 꼬리를 끌며 먼 하늘로 이륙하고 있었다.